통계청이 개발한 실용 통계 도서가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인정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통계는 필수 분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 연구 등이 필요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또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통계 수요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 관리 체계와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가 통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현장 조사에 첨단 기법을 도입하고 행정 자료를 확대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 작성 방법 선진화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 또한 빅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의 확대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로도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의 시대로도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선두에 자리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통계 시스템의 방향은 무엇일까? 강신욱 통계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지금 시대를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느냐, 한없이 뒤처져서 끌려가느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즉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겠죠. 때문에 정확하고 세밀한 국가 통계 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계청 강신욱 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숫자하고 전쟁을 펼친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면 좀 과한데 네. 숫자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 통계청은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아, 대전에 네. 외청들 모여 있다는 예, 거기 청사 지구에 98년에 계시군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습니다. 통계청 직원은 전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 전체 한 3,200여 분 되는데요. 오, 되게 많네요. 예, 실제로는 지방에서 조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조사된 결과를 취합해서 대전의 본청에서 통계를 만들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한 700여 분 계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럴 때 네, 그 현장에 그렇게 인력들이 많이 예, 투입이 그렇습니다. 되시는군요. 네. 지방에도 청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5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통계청에서 일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통계학을 잘하시는 통계학? 분들이 네, 경제학 박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통계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정부가 생산하는 국가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국가 통계 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통계란 잘 아시겠지만 사회 현상을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그 중에서 국가의 운영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통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통계를 국가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 가운데에는 인구나 고용, 물가, 경기, 실업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GDP 같은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모든 통계가 국가 통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데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격 요건이라는 게 그 통계의 자격 요건을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통계라면 전국 방방곡곡을 조사해야 된다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주기로 조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조사가 쭉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거나 네. 이런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를 하고요. 실제로 심사를 받은 다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품질을 저희가 이렇게 점검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월이라든가 네. 분기별로 나오는 예를 들면 취업률 통계청에서 발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365일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예, 통계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통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예, 데이터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무척 빠른 속도로 생산됩니다.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거죠? 예, 요즘은? 그렇습니다. 네. 또 통계를 생산하는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 변화를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영역의 통계를 조사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아진 데이터들이 다 일정한 국가 통계로서의 엄격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또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빅데이터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통계청에 있는 컴퓨터는 뭐 슈퍼컴퓨터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처음에 뭐 성능이 뛰어나다고 구입했던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좀 부족함이 생기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 통계청 데이터를 이제 민간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음식점을 새로 개업하려고 그럴 때 네. 그 주변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 이런 것도 활용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통계도 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통계청 사이트에 가보시면 제가 생활하는 지역에서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발소는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내가 한 사는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내 동네 사는데 읍면동 딱 치면은 네, 종류별로 하면 이렇게 쫙 한눈에 보여요? 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처음 알았네요. 오. 그렇게 하여튼 공공부문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민간에도 이제 확대가 돼 그렇습니다. 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개방이 됐어요, 민간에? 개방은 뭐 여러 차례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실업률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개방이 된 것은 거의 뭐 통계청 생긴 이래로 계속 개방은 됐습니다. 네. 다만 그 개방을 하는 방식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느냐, 혹은 뭐 시각적으로 훨씬 더 보기 좋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예. 그 개방의 범위나 정도나 편의성을 저희가 계속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트를 활용하는 우리 국민도 많이 있습니까? 예,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해 놓은 자료뿐만 아니라 조사해 놓은 원시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네. 예. 첫 원재료 이런 예, 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그 통계청 사이트 보면은 우리 국민 생활하실 때, 뭐 네. 사업하실 때 어떤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아요?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업들이 그중에 한 분은 기업들이실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그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 관련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물가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긴밀한 네. 이용자라 그렇군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용을 하고 민간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 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통계청에서 작성한 어떤 통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정부 각 부처로 이렇게 쏴줍니까? 아니면 기업 정부 각 부처에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나요? 특별히 관련 있는 부처는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예. 예컨대 실업률 통계다 그럼 고용부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됐을 때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나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지난해 돌아보면요. 같은 통계를 두고도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이 통계를 해석하느냐에 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통계에 대해서 정치권 전문가들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같은 통계를 보고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뭐 관점이 다양해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다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통계를 둘러싸고도 그런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오해에서 비롯된 오독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이 통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볼 수 있는 통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하게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좀 뒤따라지면 결국 현상이 이제 좀 줄어들지 국민과의 않을까 어떤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해에서 비롯된 오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사례가 있어요? 좀 쉽게 좀 어려워서요. 네. 작년에 뭐 계속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취업자 네. 혹은 고용률 통계입니다. 그렇죠. 취업자가 예를 들어서 30대와 40대를 비교해 보면 30대 취업자도 줄었고 40대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인구도 줄었고 40대 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줄어든 것이 취업자가 줄어든 것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두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30대는 인구가 줄어든 것이 취업자가 줄어든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네. 반대로 40대는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취업자가 줄어든 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취업자의 증감을 보려면 비율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고용률을 보고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네, 드리는데 알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 저희가 인구가 계속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통계를 봐왔기 때문에 네. 인구가 감소하는 할 때 통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음.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 기억하는 거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 네, 몇 년이에요? 28년 말씀. 2028년. 예,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그죠? 네, 당연하죠, 뭐. 예.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예, 그게 머릿속에 그 2028년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어떤 통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해에서 비롯한 뭐 오독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나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기 전에 네. 청장님 이하 뭐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통계를 할 것인지? 통계를 사전에 외부에다가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를 작성을 하면은 저희 통계청 안에서도 그 작성에 관여된 부서와 이 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거를 통계청 안에서도 펼쳐놓고 회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막연히 그렇게 할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예, 하신다는 관여된 그 라인만 볼 수 있고요. 토론을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간부들 다 모여가지고 예. 회의하고 뭐 이러는 그런 거 아니고. 단적으로 뭐 흥미로운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예. 그 통계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면 보도 자료 작성 중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딱 거들어 놓고 네. 관련 부서가 아닌 직원들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통계 사전 그 누출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보안 유지가 잘 돼야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 국가 통계라는 게 사회 변화의 순간을 포착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대는데 그렇다면 통계의 방식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예.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좀 진행해 오셨는지요? 예, 저희가 생산하는 통계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수가 기업이나 가구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답을 받아내는 것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뭐 전자가계부나 모바일로 작성을 하시게 도와드린다거나 그다음에 직접 만나서 여쭤보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혹은 뭐 태블릿 PC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면 조사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예. 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것 이외에 혹시 행정 자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그 행정 자료를 이용한 통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삶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가구 방문해서 시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통계청 직원들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충이 아주 크십니다.
네. 예, 잘 응대를 좀 안 해준다든가 그럴 네. 때 응대 일종의 정신노동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응대는 둘째치고 만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눌러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아예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전 아파트와 달리 뭐 이렇게 현관조차 비밀번호를 눌러야 통과할 수 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만나 뵙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TV 시청하시는 국민들한테 현장 직원들 애로사항 있으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저희 통계청 직원들이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쭙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계청 직원들이 찾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것이 나중에 국가 통계로 쓰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소중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직원이 오면 따뜻하게 좀 맞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 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성장 기반은 데이터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빠르게 수집 확산되고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정보를 판별하고 관리하는 국가 통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인식의 차이로 투명한 통계 개편과 통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 정부 정책의 수립과 평가, 사회 현상의 연구와 분석에 활용되는 국가 통계에 있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자, 국가 통계는 모든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이제 기초 자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확성과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가 통계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올해 계획하신 게 있다면요? 네,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성인데요. 네.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컨대 새로운 통계를 만들거나 기존 통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이 이전에 만들던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사전 통계 영향 사전 평가 제도를 저희가 올해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새로운 통계 개발이나 개선이 기존의 그 통계를 만들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검토되고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측면은 시의성입니다. 시의성.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진 통계도 이게 과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별로 믿음이 그렇죠.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근의 현상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물가 지수를 만들 때 조사가 대상이 되는 품목들, 그다음에 지역들 이것을 이제 좀 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마스크의 가격이 한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마스크가 이제 물가를 산정하는 품목 속에 460개 품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게 마스크가 소비량이 점점 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이제 물가를 작성할 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포함이 됐나요? 그걸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결정을 하고 반영을 하게 될 그럼 예정입니다.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네.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럼 얼마의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사전에 그 준비 작업이 또 그런 게 있어야 되겠 무조건 마스크 요새 품귀 현상이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 통계에 넣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년요? 네. 그래요. 네.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요즘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많이 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뭐 이른바 특보 혹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을 그렇죠.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거 전 세계적으로 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분류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의 숫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것도
작년, 올해, 내년 3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있는 어휴, 예, 통계청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 좀 아프시겠어요? 네, 직원들의 전문성이 워낙 뛰어나서 예, 예, 알겠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통계청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좀 손사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통계를 개선하고 개발할 때 통계 영양 사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통계청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조사를 새롭게 좀 바꾼다거나 기존 조사를 도입하려고 할 때 새로 시도하려는 내용들이 기존 조사에 대한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그거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라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독립적인 조사 설계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네. 대해서도 설명을 좀. 예, 그 기존에 조사를 하던 그 파트에서 이 조사를 변경시키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때는 그 기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어떤 교란 요인이 생길지 어떤 변화의 요인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요인이 생길지를 잘 점검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막는 하나의 방법은 그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별도의 부서에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분류할까를 가지고 시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할 때 만약에 그런 시험적인 조사가 새롭게 생긴다면 과거의 고용 통계를 만들던 그런 부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그 업무만 주로 담당하는 조직에서 조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해야 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통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그만큼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관련 조직이나 양질의 인력을 더 충분히 확보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한 세 가지 정도에 좀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네. 필요한 어떤 인력, 재원 이런 것들을 좀 인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조직이나 이런 게 다 인력의 뒷받침, 전문성의 그렇죠.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좀 협의할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통계청이 갈수록 공공 데이터 안에서의 허브 기능을 중요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다른 부처에서 제3의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공공이 생산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하거나 이 데이터들이 거쳐가는 어떤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융복합에 필요한 전문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 전문성,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도 좀 주력해서 네.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런데 WHO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통계청은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요. 예.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 통계가 한 1,200여 종입니다. 1,200개요? 예. 근데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5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머지 통계는 각 관련 부서에서 작성하거나 혹은 뭐 연구기관이나 민간 그 기관에서 작성을 하는데 예. 통계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질을 점검하고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승인하는 기능을 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도 통계청을 거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국가 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독립성이 네.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성은 모든 통계청, 한국의 통계청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청에 대해서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저희도 전적으로 통계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통계청이 근데 왜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업적에 대한 성적표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경우에
혹은 어떤 다른 이해 단체와 직결되는 숫자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그런 단체에서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하거나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일찍이부터 모든 나라에서의 통계청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도 우리 통계청도 통계의 생산이나 공표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통계청도 언론사처럼 공정 보도, 네. 객관적인 보도 네, 이런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측면들을 요 모아진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삶의 질 지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각각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최신 것으로 만들고 좀 더 정확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국민 전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 국가 통계를 활용하게 되고요. 네, 통계에 따라서 복지 정책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통계가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되는 국가 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마 뭐 대표적으로 국가 간의 어떤 수준을 비교한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GDP일 겁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GDP. 근데 GDP가 삶의 수준을, 삶의 모든 측면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GDP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통계청에서는 그래서 GDP를 대체할 어느 하나의 지표를 만든다기보다 여러 개를 모아놓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측면들을 요 모아진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삶의 질 지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한 네. 71가지 지표입니다. 71가지 지표 안에서는 뭐 소득이나 고용, 자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여가 이런 교육 다양한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아서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각각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청 직원 중에 청장님만 박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박사 많이 갖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박사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통계학 박사가 하기로는 굉장히 많지만 통계를 이용하는 각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경제학 박사나 여러 분과학문의 박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계가 영어로 뭐예요?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스태티스틱스. 예, 그 말 그대로 네. 국가라는 말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스테이트가 그러네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원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숫자들, 스테이트. 스테이트. 네, 그다음에 스태티스틱스. 네. 네. 아까 어원이 라틴어에서 비슷하게 출발한 네. 거구나. 그렇군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이 통계가 미처 잡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인해서 말이에요. 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맞춘 통계 개편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활동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네. 국민의 삶의 영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통계가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고루 펼쳐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삶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는데 통계가 잡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관련된 부처한테 그 통계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통계청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삶의 영역과 지금 현재 통계를 비교하는 그런 작업들 그걸 저희가 국가 통계 프레임워크 구축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작업이 첫 번째 방향의 노력이고요. 둘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좀 더 최신 것으로 만들고 좀 더 정확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통계가 뭐 사실 싱싱해야죠. 네.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구 총조사, 농림업 총조사가 올해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 국가 운영에 근간이 되는 통계인 만큼
국민들께서 통계청 직원들이 찾아오셨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네.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 기본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인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인구 문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인구 구조가 뭐 요동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변화는 통계 방식이나 내용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통계청이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인구는 말씀하신 대로 통계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통계입니다. 아마 우리 가장 기본이 인구 통계입니까? 예,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네. 아주 기본이 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청 이 업무 중에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가 과거에는 한 5년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인구나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2015년부터는 주민등록 정보나 이런 각종 행정 정보를 통해서 매해 인구를 매년 파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가가호 방문하는 방식은 안 하고요? 예, 다만 인구 조사를 위해서? 다만 그렇게 행정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 5년마다 전 국민을 방문하진 않고 전 국민의 한 20% 정도를 방문하는 조사를 합니다. 20%라도 뭐 예. 대단히 많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고 그게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인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그렇죠.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뭐 연금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거나 군인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렇죠. 예측을 한다거나 병역 자원, 예, 수급을 교사가 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필요할지를 예측한다거나 그래서 인구 추계를 저희가 5년마다 앞으로 50년치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5년 사이에도 워낙 인구 구조가 빨리 변해서 향후에는 한 2년 단위로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정부 부처별로 관련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의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통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통계청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 다른 부처에서 생산된 공공 데이터 그중에 이제 통계청이 입수해서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그분들이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를 연계시켜서 새로운 어떤 분석 결과를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접근하기 쉽도록 그 데이터 센터를 지역별로 고루 설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통계청 아까 저 홈페이지 얘기하셨는데 네. 거긴 뭐 회원 가입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면 그렇지 우리 않습니다. 국민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빅데이터 시대 국제적 협력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는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제 협력 아까 조금 말씀은 해주셨는데 더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제 협력에서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을 저희가 수용하는 겁니다. 기준. 예, 그래서 뭐 산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직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한다기보다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수용을 하는 건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뭐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한 가지 이게 주목을 받았던 게 예컨대 게임을 뭐 중독 혹은 장애로 볼 것이냐 네. 아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 관계자들이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계를 구분하는 작성하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런 국제적 논의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정립하는 게 통계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또 하나는 모든 국제 통계 기구들이 직면한 어떤 기술 변화, 새로운 방법의 채택 이런 것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또 하나의 저희의 임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들의 통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계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이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네. 저희는 그 나라에서 통계를 잘 만들면 그래서 잘 서비스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가 다 상생하는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 통계청장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오. 예, 유엔에서 다음 3월 달에 유엔 통계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네. 각국의 통계기구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요? 예, 꼭 가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2020년 이제 이 새해 역점 사업이 뭐고요? 또 국민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 올해 저희 통계청이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큰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인구총조사, 농림업 총조사가 올해 말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찾아뵙고 여쭙게 될 텐데 이게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통계인 만큼 국민들께서 통계청 직원들이 찾아뵀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네.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매일같이 숫자와 전쟁을 펼치고 계시는 통계청 강신욱 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계는 국가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가 됩니다. 뭐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은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효율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